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편지 내용은 마음이네요. 우리는 앞에서 트라우마 사건 동안 발생한 뇌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한동안은 과도하게 경계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외상 후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증상들이 심리적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뇌가 노력한 결과임을 알게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뇌의 활동은 우리의 마음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트라우마 사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전감을 무너뜨립니다. 트라우마 상황에 놓이면 정서의 뇌인 편도체가 부지런히 일한 결과 평소와 다른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감을 유발해서 외부를 경계하게 만들고 분노를 유발해서 주변과 싸울 힘을 비축하고 수치심을 유발해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만들죠. 그럼 트라우마 사건 후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사건에 대한 침투적 기억과 재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을 마음에서 몰아내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당시의 기억이 갑작스럽게 떠오르죠.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르면 사건 당시로 순간이동을 한 듯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를 재경험이라고 합니다. 편도체에 저장돼 있던 그때의 강렬한 감정과 감각이 그대로 엄습하게 됩니다. 때로 사건과 관련한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재경험의 한 종류입니다. 사건을 꿈에서 똑같이 재경험하기도 하지만 사건 당시에 겪은 정서적 강렬함은 유지되지만 내용이 바뀌거나 꿈의 내용이 기억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유 없는 불안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의 이러한 재구성은 사건을 소화하기 위한 뇌의 작용인 것입니다. 갑자기 멍해지는 해리도 외상 사건 후 경험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해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심각한 고통감을 자신과 분리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고통스러운 상황이 현실이 아니거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현상입니다. 해리가 일어나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세상이 실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뒤엉키면서 내가 이상해졌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분리시키는 적응 기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회피는 트라우마 사건이 생각나게 만드는 자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떠오르게 만드는 장소, 행동, 사람, 범죄에 대한 생각이나 대화를 피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협적인 자극이 유입되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지요. 사건 기억이 흐려지게 만들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초반에는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속될 경우 고통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고조됐던 생리적 각성 수준도 상당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 각성은 우리 몸에 항상 빨간불이 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뭉친 듯한 불편감, 어지러움, 호흡 곤란, 위장의 불편,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상치 않게 문이 닫히는 소리, 전화벨 소리, 커다란 재채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몇 분 동안 공포와 불안으로 떨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주 시비를 걸고 유머 감각이 저하되고 사소한 문제에도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역시 과각성 때문입니다. 늘 싸움 도주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정적 사고의 증가는 사고가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앞으로도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압도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만성적인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증가는 사건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합당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을 키우곤 합니다. 내가 그때 뭐뭐뭐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등의 생각을 반복하면서 자책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네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해줘도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때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 탓을 통해 통제감을 회복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운이 나쁘다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의 재발 여부를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막연한 불안과 공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평소 잘했던 것들을 이전만큼 잘 해내지 못할 수도 있고 판단력과 계획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건을 겪은 후 멍하고 어지러운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대화의 흐름을 놓치기도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상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의 기능이 아직 충분히 돌아오지 않은 탓일 뿐입니다. 성활동이나 성기능의 감소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위험이라고 지각되는 순간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투여하기 때문에 일상의 다른 영역에 사용할 에너지는 줄어드는 것이죠. 외상을 겪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같은 경험을 하고 그 반응으로 더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망가진 것은 아닐까? 이 증상이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변한 것일 뿐, 사건 후 안전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직 증상이 있다면 그건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탓일 뿐입니다. 다만 이런 증상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일상생활 적응을 어렵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도움을 통해 회복을 앞당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조금 덜 힘들게 지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으로는 정신건강의학적 약물치료나 심리상담이 있는데요. 약물이나 심리상담이 트라우마 후 증상을 완전히 없애주거나 사건 기억을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고통의 강도를 줄여주는 훌륭한 진통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약이 우리의 뇌를 손상시키거나 마약처럼 의존증을 초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홀로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